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그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값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부동산 3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것이 최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대체 뭐냐? 첫 번째가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이 아파트 건축비에다가 택지비를 더하는 거. 택지비라는 거는 땅값인데 땅 구입 가격에다가 건축비용이라는 거는 평당 550만원, 거기다 건설회사의 이익을 포함하면 6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린벨트,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있는 그린벨트의 땅값이 얼마냐면 한 300만원 정도 합니다. 땅 한 평에 아파트를 2평을 지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를 지면 한 800만원, 원가가 한 800만원 정도 되고 분양가는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에 분양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평당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용적률 300%로 지면 땅값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600만원이 못해지면 한 2,200만원 정도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6억 또는 7억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강남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의 지금 시세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30평 정도 되면 14억, 15억 정도 됐는데, 14억, 1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부수고 거기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데 7억에 분양한다면 아무도 재건축을 안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던 9년 동안 강남에서는 거의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재건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재건축이 일어난 데는 어디냐? 강남의 5층짜리 아파트, 2011년에 허가된 가락시형 아파트, 또 개포동에 있는 개포시형이나 개포주공 아파트, 전부 5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하는 데서 재건축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재건축 분양이 본격화된 거는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구청장이나 서울시에서
또는 정부가 이 민간이 분양하는 분양가를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식으로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다시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됐고 건축비는 1,500만 원씩, 건축비만 1,50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16년,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7, 18, 19, 금년 2020년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와 함께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이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뛰었냐? 강남 아파트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99년, 2000년에는 평당 850만 원, 30평짜리가 2억 5천, 3억이 채 안 됐습니다. 99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직후에는 이 아파트가 99년에 타워 팰리스가 평당 900인데도 70%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아파트, 그 반포에 있는 이낙연 총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99년 이낙연 총리가 될 때 2억 주고 산 아파트인데, 그리고 2000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2007년에 그 아파트가 한 8억까지 올랐습니다. 8억까지 올랐다가 총리가 되기 얼마 전 2016년에는 얼마 정도 했냐면 이낙연 씨가 가진 30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정도 했었는데 불과 3년 동안 그 아파트가 8억이 올라가지고 12억짜리가 20억이 되고, 이낙연 씨는 금년 초에 그 아파트를 팔아서 99년에 2억에 산 아파트를 19억 5천, 한 20억에 팔아서 20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면서 1년에 1억씩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그 불로소득 20억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불로소득이 6억 생겼고, 문재인 정부에서 불로소득이 8억 생기고, 한 15억 정도의 꽁돈을 얻은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2005년 강남에 있는 엄마 아파트를 2005년에 6억에 사가지고 2013년에 6억에 샀던 아파트를 9억, 10억에 팔고, 이 문재인 정부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폐지되기 직전에 엄마 아파트를 팔고 반포 주공 1단지를 19억에 샀는데, 그 아파트가 최근 한 5, 6년 동안 23억이 올라서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23억이 올랐다고 해서 해시태그 붙고 23억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된 지금 현재 박병석 의장은 그 주호영 씨가 사는 반포 주공 1단지에 주호영 씨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평수가, 그 아파트를 99년
99년 이전에 샀답니다. 기자 시절부터 그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 99년에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9억이었던 아파트가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2007년에는 25억이 됐고,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은 58억. 그래서 99년 가격 대비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한 채 값이 5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집값이 폭등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 부동산 3법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3법의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재건축 단지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 그걸 유예시키는 게 부동산 3법에 하나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주호영 의원처럼 대형 평형을 가진 사람은 그 아파트를 쪼개서 두 채 내지 세 채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혜 법안이 그 세 개가 동시에 통과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 지정을 해야만 도입이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무력화돼 가지고 공기업인 LH나 SH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하면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는 땅값 200만 원에 건축비 600만 원에서 아파트가 800만 원, 경기도 지역에 분양하는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나 아니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공공택지는 전부 다 2억 5천 미만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 수서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또는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국가 소유 부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부 다 3억대에 분양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5, 6대책으로 발표한 용산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는 용산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용산에 2억 8천에 아파트를 분양해야 됩니다. 그럼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평당 700만 원, 30평짜리가 2억이면 충분히 분양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들이 2억, 3억에 분양 가능한 강남에다가는 8억에 분양을 하고 있고, 강북 지역에서는 5억에 분양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6억, 7억에 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명박은 강남에 이런 아파트를 평당 900만 원 30평짜리를 2억 9천에 2억 8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네덜란드 왕립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것인데, 유럽의 성처럼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런 아파트의 건축비가 550만 원이고 그리고 토지비 200만 원 합쳐서 850만 원. 이 공기업인 LH가 분양한 분양가는 960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강남 이 분양 당시에는 강남 보금자리 A5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 유럽의 성처럼 이렇게 5개의 성 모양의 아파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 LH 브루지 힐 LH 힐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 자곡동 LH 힐 스테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는 강남 브리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 브리지라는 아파트는 바로 이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건물만 550만원, 25평 같으면 1억 7천, 30평 같으면 1억 8천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의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이런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이 옥상에 가면 잔디도 심어져 있고 아주 여기 이거 역시 유럽에 있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은 아파트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이렇게 싼 값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강남 지역은 아예 재건축이라는 걸 하지 않았고 강북 지역은 재개발을 전부 포기했고 수도권인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150만 채에서 200만 채가 미분양이었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반토막으로 낮아졌고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가 분양가격의 50%에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부터 강남 집값 잡겠다고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이 한 장지지구 아파트는 건축비가 400만원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명박이 한 건물 분양 아파트는 500만원인데 위례신도시의 LH가 지은 또는 SH가 지은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건축비만 1000만원씩을 받았고 분양가는 900만원 80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 옆에서 2000만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이 분양 원가 공개를 안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어기면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이 재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이렇게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적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강남 아파트값은 2014년 이후 약 10억이 올랐습니다. 10억이. 2000년 2억이었던 강남 아파트값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억이 됐다가 12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2억으로 올라서 강남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가 10억, 문재인 정부가 10억, 20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노무현이 10억, 문재인이 10억, 20억이 올라간 거예요. 2억짜리 아파트가.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서 근데 이런 문제가 조중동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자기 광고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겨레와 경향도 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결국 아무도 이 진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원가 공개란 뭐냐? 분양원가 공개만 제대로 해도 집값은 잡힙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 속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최소한 해줘야 할 일이 분양원가 공개고 분양가 검증입니다. 근데 정부가 건축비는 잔뜩 부풀려 놓고 땅값은 싸게 주고 바가지를 씌우고 원래 분양원가 공개라는 건 정부가 정한 건축비 500만 원과 정부가 사들인 택지비 200만 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에다가 공기업 이윤 5%를 포함한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면 강남이든 서초든 어느 곳에 분양을 해도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는 3억을 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강남은 900만 원, 강북은 800만 원, 경기도는 700만 원, 저 지방은 600만 원. 그게 아파트 분양 원가입니다. 집권자, 권력자, 이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다섯 명이 채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 차관, 기재부 장관, 기재부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그 다음에 여당 원내대표, 이 정도 한 5-6명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대통령께서만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한다면 이 아파트값 문제, 주택 문제, 주거 문제, 분양가 문제 즉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여당의 대표 이 세 사람이 부동산 3법을 폐지시켜서 작게는 10억, 20억, 40억의 불로소득을 챙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할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실련의 열정이 하나로 묶여서 반드시 집값을 잡고 안정시키는데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이 추석이 지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댓글님께서 이번 한 주도 고생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댓글 보내주셨고요. 현대인님께서 오늘 아침에 경실련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정책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묻자 본부장님 부동산 정책이 제일 멋있다고 그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시청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좀 추석 인사라도 좀 전하시면 어떨까요? 이 한가위를 맞이하셔서 둥근 달을 보면서 희망과 꿈이 넘쳐야 될 즐거운 추석인데 그렇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고 추석이 지나고 또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남준기님께서 다시 보기 방법 누르셨는데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예. 다시 또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